오늘 아침 혹시 공복 혈당이 190까지 치솟으셨나요? 잠깐, 무작정 인슐린 주사부터 맞지 마세요. 단 10초 만에 약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비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몸에 좋다는 현미밥에 김치만 드시는데도 190이라는 숫자를 보면 가슴이 철렁하시죠? 인슐린 주사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30분이나 걸립니다. 하지만 그 30분 동안 우리 혈관은 고혈당의 공격을 받아 이미 망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교수입니다. 2022년 휴스턴 대학교 연구팀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바로 우리 발밑에 혈당을 태워 없애는 비밀 스위치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스위치를 딱 10초만 켜주면 마치 인슐린처럼 강력한 혈당 연소 시스템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 기적의 스위치가 도대체 어디인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혈당을 100으로 뚝 떨어뜨리고 싶으시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잠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나이와 사시는 곳을 남겨주세요. 왜냐고요? 나이와 지역 날씨에 따라 꼭 필요한 건강관리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보를 남겨주시면 그 지역과 연령대에 딱 맞는 맞춤형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 남겨주세요. 어르신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런 질문을 제기하십니다. 어젯밤에 거의 먹지도 않았고 배는 고픈데 왜 공복 혈당이 180, 190까지 튀어오르느냐고요. 어떤 분은 몸이 공기를 마셔서 당을 만드는 것 같다고 농담까지 하시지만 저는 의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농담으로 넘길 일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명백한 생리반란입니다. 우리 몸의 간은 평소엔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지만 새벽 4시에서 8시 몸을 깨우기 위해 뇌가 코르티솔과 성장 호르몬이라는 신호를 보내면 창고문을 열고 포도당을 혈액으로 풀어놓게 되어 있고 젊고 근육이 충분한 사람이라면 이때 인슐린이 경비원처럼 나타나 이제 충분합니다. 여기서 멈추세요. 라고 제동을 겁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근감소증이 진행되면 이 경비원의 목소리가 약해지고 간은 마치 귀가 먹은 것처럼 신호를 듣지 못한 채 계속해서 포도당을 쏟아내며 혈관을 달콤하지만 끈적한 당물로 채워버린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괴롭히는 새벽 현상이고 이때 혈당계를 보고 바로 인슐린을 더 맞는 행동은 이미 쏟아진 물을 바닥에서 닦는 것과 같아서 근본적으로 새고 있는 수도꼭지, 즉 간을 즉시 잠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약을 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포도당을 강제로 써버릴 수 있는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일꾼이며 그 해답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어르신들의 두 다리, 특히 곧 말씀드릴 한 가지 숨겨진 근육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의사로서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환자들의 혈당 변화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이 비교적 최근에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비밀인데 혈당을 낮추기 위해 꼭 숨이 찰 정도로 뛰거나 무거운 아령을 들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절반만 맞고 절반은 명백히 틀린 생각입니다. 해답은 헬스장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종아리, 그 중에서도 겉으로 불룩 튀어나온 알통이 아니라 그 안쪽 깊숙이 숨어있는 가자미근, 즉 솔레우스 근육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고개를 숙여 종아리 뒤쪽을 만져보시면 딱딱한 뼈 옆으로 넓고 납작하게 깔린 근육이 느껴질 텐데 모양이 마치 슬리퍼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고 이 근육을 과학자들이 왜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전체 근육량의 고작 1%에 불과하면서도 그 안에 88%나 되는 지근섬유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근섬유라는 것은 잠깐 쓰고 지치는 근육이 아니라 하루 종일 조용히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근육이고
바로 이 특성 덕분에 솔레우스는 다른 근육처럼 저장된 당을 꺼내 쓰는데 그치지 않고 혈관 속을 떠다니는 포도당과 지방을 직접 빨아들여 태워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이 근육은 운동선수의 엔진이 아니라 여러분 혈관을 청소하는 작은 화력발전소이며 땀을 뻘뻘 흘리지 않아도 심장이 버거워하지 않아도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혈당을 깎아내리는 숨은 주인공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솔레우스 근육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근육과 이 근육은 에너지를 쓰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허벅지 근육은 움직이기 시작하면 먼저 근육 안에 저장해둔 글리코겐, 다시 말해 미리 채워둔 연료통을 꺼내 태우고 이 연료가 떨어지면 금방 피로해지면서 이제 쉬어야 합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지만 솔레우스 근육은 이런 저장 연료에 거의 의존하지 않습니다. 2022년 연구에서 확인된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이 근육이 마치 하이브리드 엔진처럼 작동한다는 점으로 필요할 때마다 혈관 속을 흐르는 포도당과 VLDL 같은 나쁜 지방을 직접 빨아들여 즉시 연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근육이 창고에서 기름통을 꺼내 쓰는 자동차라면 솔레우스는 도로 위에서 연료를 바로 흡입해 달리는 청소차와 같아서 혈액이 진해질 틈을 주지 않고 지나가는 당을 하나씩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근육은 격렬한 운동을 요구하지도 심장을 몰아붙이지도 않으면서 조용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일을 해내고 그 결과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TV를 보거나 손주와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순간에도 몸속에서는 이미 당을 태우는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나옵니다. 가만히 앉아서 발뒤꿈치만 들었다 내린다고 혈당이 내려간다고요? 의사 선생님?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반응인데 그래서 저는 감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숫자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휴스턴 대학교에서 마크 해밀턴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실험은 추측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반복 검증된 생리학적 사실로 솔레우스 근육을 정확한 방식으로 활성화했을 때 몸 안에서는 분명한 대사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로 혈액 속 포도당 산화율, 즉 당을 태워 없애는 능력이 무려 52%나 증가했는데 이는 혈관 안을 떠다니며 단백질에 들러붙어 염증을 일으키던 당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연소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더 놀라운 변화는 인슐린 요구량이 약 60% 감소했다는 점으로 이는 췌장이 쉴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의미이며 평생 과로하던 장기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로 혈당만이 아니라 VLDL 같은 혈중 중성지방, 다시 말해 지방간과 동맥경화를 부추기는 물질까지도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더 많이 소모되었는데 이 결과는 솔레우스가 단순한 근육이 아니라 혈액을 직접 정화하는 대사장치에 가깝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것은 기분 좋은 이야기나 민간요법이 아니라 몸의 연료 사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검증된 생리학적 스위치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차이는 에너지를 어디에서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저는 평소 걷기를 권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만보 걷기는 전신의 큰 근육을 동원해 심박수를 올리고 관절에 부담을 주며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방식이라 운동 직후 심장은 지치고 무릎은 쑤시고 무엇보다 몸은 본능적으로 연료를 보충하라는 신호를 보내 강한 허기를 만들고 그 순간 한 공기 밥이나 빵 한 조각이 더해지면 애써 태운 당이 다시 채워져 결과적으로 혈당 관리에서는 상쇄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반대로 앉아서 하는 솔레우스 푸시업은 에너지를 종아리라는 국소 엔진에만 집중시켜 심박수는 거의 변하지 않고 관절 스트레스도 최소화되며 전신 저장 연료를 비우지 않기 때문에 허기가 과도하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동작이 혈관 속 포도당을 직접 연소하는 경로를 지속적으로 열어둔다는 사실로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자르는 효과가 실제로 러닝머신에서 뛰는 것보다
더 안정적이고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혈당 관리의 관건은 많이 소모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디에 연료를 쓰느냐이며, 그 기준에서 보면 SPU는 심장과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혈당만 정확히 겨냥하는 고령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몸으로 직접 확인할 차례입니다. 제가 이것을 굳이 10초 스위치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짧은 동작 하나가 혈관 속에 열려있던 당의 출구를 단번에 넓혀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의자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바닥에 붙이고 허리는 세우되 등받이에 완전히 기대지 마시오. 그래야 체중과 자극이 정확히 종아리로 전달됩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발끝은 바닥에 둔 채 뒤꿈치를 천천히 가능한 한 높이 들어 올리십시오. 종아리 뒤쪽이 팽팽해지는 감각이 오면 거기가 바로 목표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그 상태를 정확히 10초 유지합니다. 이 10초 동안 솔레우스 근육은 저장 연료를 찾지 않고 혈관을 흐르는 포도당을 직접 끌어당겨 연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아홉, 열. 이제 뒤꿈치를 힘 빼고 자연스럽게 툭 떨어뜨리듯 내려놓으십시오. 천천히 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완시키는 것이 핵심이며, 이 이완이 있어야 젖산이 쌓이지 않아 통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 10초 수축 완전 이완의 리듬 때문에 이것을 솔레우스 푸시업이라 부르는 것이고, 이 리듬을 지키면 15분, 30분을 이어가도 심장은 지치지 않고 종아리는 가볍게 유지되면서 TV를 보거나 통화를 하는 평범한 시간조차 혈당을 깎아내리는 치료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동작이 왜 의사들까지 놀라게 하느냐 하면, 최근 2025년까지 누적된 임상 데이터가 그 효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솔레우스 푸시업을 꾸준히 시행했을 때 식후 혈당 변동폭이 약 52% 감소했고, 동시에 인슐린 필요량이 최대 60%까지 줄어들어 평생 과로하던 췌장이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휴스턴 연구팀의 2022년 결과에 더해 최근 임상 관찰에서도 반복 확인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혈중 지방 연소율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다리가 잘 붓는 분들, 오래 앉아있어 하지순환이 나쁜 분들, 그리고 근감소증, 이 진행 중인 고령자에게서 눈에 띄는 호전을 보였는데, 혈액이 맑아지니 다리가 따뜻해지고 움직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동작을 저녁을 조금 일찍 채소와 김치 중심으로 가볍게 드신 뒤에 시행하면 소위 말하는 간헐적 단식 패턴과 자연스럽게 맞물려 제2형 당뇨의 대사 방향을 되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는 68세 남성 환자 한 분은 아침 공복 혈당이 늘 140mg/dL 안팎이었는데, 저녁 식사 후 PB를 보며 20분간 SPU를 실천한 것만으로 한 달 만에 110mg/dL 수준으로 안정되었고, 전화기 너머로 "교수님, 요즘은 다리가 늘 따뜻하고 몸에 기운이 돌아 산책을 다녀온 것처럼 상쾌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 사례가 말해주듯 값비싼 약이나 고통스러운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 몸 안에 이미 존재하는 이 작은 근육이야말로 가장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주치의이며, 지금 이 순간 발뒤꿈치를 들어올리는 선택이 바로 그 치료를 시작하는 신호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한 앉은 자세의 솔레우스 푸시업이 휴식 중에도 켜둘 수 있는 혈당 연소로라면, 지금 소개하는 이 동작은 굳어있던 혈관과 뼈를 한 번에 흔들어 깨우는 강력한 기계적 자극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가 저리고 혈압이 이유 없이 오르내리는 이유는 혈관이 스스로 열렸다 닫히는 탄성을 잃고 점점 딱딱해지기 때문인데, 이때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물질이 바로 산화질소이며, 저는 이것을 약이 아닌 몸이 직접 만들어내는 천연 혈관 확장제라고 설명합니다. 의자나 식탁을 단단히 잡고
선 상태에서 두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망설이지 말고 아래로 쿵 하고 떨어뜨리듯 디디면 그 순간 발생하는 짧고 강한 충격이 혈관 내피를 자극해 산화질소 분비를 촉진하고 수축돼 있던 혈관이 즉시 이완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류가 한 번에 열리게 됩니다. 동시에 이 쿵이라는 진동은 뼈에 전달돼 마치 뼈에게 아직 쓸모가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아서 골세포의 활동을 자극하고 골다공증을 늦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단순한 발구르기가 아니라 잠자고 있던 혈관과 뼈를 동시에 깨우는 신호탄이며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분이라면 하루에 몇 분만 추가해도 순환, 혈압, 관절 안정성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영상을 멈추지 말고 지금 바로 발뒤꿈치를 한번 들어보신 뒤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 몸속에서 이미 치료가 시작되었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첫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 동작의 진짜 가치는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더욱 선명해지는데 약으로는 절대 대신할 수 없는 세 가지 핵심 이득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골다공증 예방 측면에서 보면 발뒤꿈치를 디딜 때 발생하는 반복적인 기계적 충격은 뼈에 아직 써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 골밀도를 유지하고 특히 폐경 이후 여성에게서 급격히 약해지는 뼈를 지켜주는 가장 효율적인 자극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단순한 동작은 뇌 보호 효과까지 동반하는데 하체에서 만들어진 강한 혈류 펌프가 혈액을 위로 밀어올리면서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개선되고 그 결과 치매 위험과 혈전 형성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점은 앞서 설명한 솔레우스 푸시업과 이 뒤꿈치 디딤을 함께 사용할 때 혈당 관리가 하나의 폐쇄고리를 이루어 앉아있을 때는 당을 태우고 서 있을 때는 순환을 열어 남는 포도당이 머물 공간 자체를 없애는 구조가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광주에 사는 75세 할머니 한 분이 떠오르는데 골다공증과 공복 혈당 상승으로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웠던 분이 의자를 잡고 하루 15분씩 가볍게 뒤꿈치 디딤을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실천한 결과 6개월 후 골밀도가 뚜렷이 개선되고 관절 통증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80의 벽을 넘은 것처럼 몸이 가볍다고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증 골다공증으로 골절 위험이 높거나 무릎에 급성 염증이 있는 분들은 이 동작을 건너뛰고 이미 충분히 효과적인 앉은 자세, SPU만으로도 혈당 관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무기를 손에 쥐셨다면 다음으로는 언제 사용해야 가장 강력해지는지, 즉 혈당이 도망칠 틈을 주지 않는 황금 시간대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제 무기는 손에 쥐었으니 언제 쓰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느 타이밍에 해야 혈당이 가장 빨리 내려가느냐고 묻는데 답은 의외로 생활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대는 아침 침대 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혈당계에 180mg/dL 같은 숫자가 떠도 당황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발을 바닥에 둔 채 솔레우스 푸시업을 5에서 10분만 해보십시오. 이것은 새벽에 폭주하듯 당을 내보내려는 간 앞에 잠금 장치를 거는 행동으로 혈관으로 더 흘러들기 전에 당을 바로 써버리는 효과를 만들어 아침 공복 혈당의 공포를 크게 줄여줍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대는 한국인의 일상과 딱 맞닿아 있는데 바로 식사 후 TV를 볼 때입니다. 밥을 먹고 바로 눕는 순간이야말로 혈당이 가장 높이 치솟아 혈관을 공격하는 시간인데 눕지 말고 앉아서 뉴스나 드라마를 보며 15에서 20분간 발뒤꿈치를 리듬 있게 들어올리기만 해도 방금 먹은 포도당이 지방으로 저장되기 전에 종아리 근육의 연료로 바로 소모됩니다.
이렇게 하면 식후 혈당의 꼭대기가 잘려나가듯 낮아지고 혈관은 불필요한 당의 파도에 잠기지 않게 되며 결국 이 2시간대를 습관으로 묶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춤출 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생활 리듬이 완성됩니다. 이 모든 동작이 고령자에게 가장 안전한 범주에 속하긴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반드시 이 경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다리의 급성 부종, 열감, 붉은 변색과 함께 통증이 동반된 상태라면 그때는 이 운동이 도움이 되기보다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즉시 중단하고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혈관 안에 이미 혈전이 형성된 상황에서는 어떤 형태의 기계적 자극도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제나 혈당 수치보다 여러분의 안전을 우선해 두고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무리해서 서서 하는 동작을 시도하지 말고 이미 충분히 효과가 입증된 앉은 자세의 솔레우스 푸시업만으로도 혈당 관리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자꾸 잊어버리면 어떡하느냐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라고 말씀드립니다. 해답은 어렵지 않은 습관 쌓기로 이미 매일 자동으로 하고 있는 행동 하나를 다 삼아 그 바로 뒤에 짧은 동작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아침에 녹차를 마신다면 컵을 내려놓은 직후 1분간 앉은 솔레우스 푸시업. 저녁을 먹고 나면 설거지 전에 의자에 앉아 2분. 밤에 KBS 뉴스를 켜면 첫 소식이 나오는 동안 뒤꿈치 들기처럼 연결하면 뇌는 새 일을 결심이 아니라 순서로 인식합니다. 2025년 파일럿 연구에서도 전당뇨 성인이 이 방식을 적용했을 때 짧고 규칙적인 SPU가 혈당을 유의미하게 낮췄는데 핵심은 처음부터 오래 하지 않는 것. 단 1분으로 시작해 성공 경험을 쌓고 몸이 익숙해지면 서서히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반복은 한국의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과 닮아 있어 겨울이 긴 기후에서도 무리 없이 지속되고 근감소증과 심혈관 합병증을 동시에 막는 방향으로 몸을 이끕니다. 결국 오래가는 비결은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쉽게 오늘의 일상에 살짝 덧붙이는 선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한국의 일상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비빔밥을 채소 위주로 드시고 저탄수 김치와 된장국으로 식사를 마친 뒤 곧바로 눕지 않고 드라마를 틀어놓은 채 앉아서 솔레우스 푸시업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방식인데 부산에 사는 한 68세 할아버지는 이 습관을 한 달간 유지한 것만으로 아침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고 무엇보다 요즘은 다리가 늘 따뜻하고 한강을 천천히 산책하고 온 것처럼 기운이 남아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또 다른 장면은 부엌입니다. 음식을 준비하거나 손주와 이야기하며 보리차를 우릴 때 의자를 잡고 가볍게 뒤꿈치 디딤을 몇 분 얻는 것인데 광주에 사는 75세 할머니는 이 동작을 차를 끓이는 시간에 겹쳐 실행하면서 혈압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다리 힘과 뼈의 안정감이 살아나 동네 공원 노인 모임에서도 표정이 밝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시간을 따로 만들지 않고 한국인의 식사와 차문화, TV 시청 같은 이미 굳어진 생활 장면에 동작을 포개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래 지속되고 몸을 배신하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건강 전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실천하기 쉬우면서도 결과가 빠른 습관 쌓기, 실행 계획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짧게 시작해서 몸이 먼저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2주차에는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매번 딱 1분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이나 녹차를 한 모금 마신 직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앉은 솔레우스 푸시업을 1분. 이것만으로도 간에서 새벽에 쏟아낸 당을 정리하는데 충분한 신호가 됩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는 젓가락을 내려놓는 그 순간을 신호로 삼아 의자에 앉은 채 다시 1분, 먹고 나면 발꿈치라는 연결을
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서 있을 수 있다면 TV를 보다가 광고가 나올 때 잠깐 일어나 의자를 잡고 가볍게 힐드롭을 1분. 이때 목적은 운동이 아니라 혈관과 뼈를 깨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2주만 지나면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하고 3원 4주 차에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때는 부담 없이 오던 10분으로만 늘리고 가능하다면 NHIS 무료 앱으로 혈당 변화를 확인해 보십시오. 수치가 내려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 동기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후 장기적으로는 하루 총량을 15턴 20분 정도로 나누어 유지하면 약을 늘리지 않고도 인슐린 강수성과 아침 혈당이 함께 안정되는 방향으로 몸이 바뀝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계획의 목적은 열심히가 아니라 꾸준히, 그리고 그 출발점은 언제나 단 1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도대체 얼마나 해야 효과가 나타나느냐고 묻는데 저는 항상 기대치를 정확히 잡아드립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수치를 뒤집는 마술이 아니라 몸 안의 연료 시스템을 서서히 되살리는 회복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최신 2025년 임상 관찰에 따르면 솔레오스 푸시업과 뒤꿈치 디딤을 한 달 정도 꾸준히 시행했을 때 당화혈색소가 약 0.2에서 0.5% 감소할 수 있는데 이 수치는 작아 보여도 의학적으로는 눈과 신장 합병증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동시에 세포의 인슐린 민감도가 회복되면서 그동안 닫혀있던 문이 다시 열리고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포도당을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혈중 지질 수치와 혈관 염증 지표가 개선되면서 심장은 한결 편안해지고 전신 순환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한 달 동안 얻는 이득은 혈당만이 아니라 종아리 근육이 단단해지며 근감소증, 늦추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 힘, 뒤꿈치 디딤으로 뼈에 전달되는 자극이 울프의 법칙에 따라 골 구조를 다시 정렬하는 신호, 그리고 혈류 개선으로 뇌가 막아지며 치매 위험을 낮추는 방향까지 함께 작동합니다. 대구에 사는 70세 할머니 한 분은 저녁마다 두 동작을 병행하고 장을 돕기 위해 김치 요거트를 소량 곁들였는데 한 달 뒤 재진에서 아침 혈당이 20에서 40mg/dl나 안정적으로 내려갔고 이제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몸이 흔들리지 않아 여든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으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를 뜻합니다. 몸은 나이를 배신하지 않지만 사용하면 반드시 응답하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회복의 길로 옮겨놓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곁을 오래 지켜온 사람으로서 마음 깊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두 다리는 그 어떤 약보다 성실하고 배신하지 않는 가장 훌륭한 주치의이며 신은 참 공평하게도 혈당을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약을 종아리 안에 이미 숨겨두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약을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혈당계에 190이라는 숫자가 떠도 더 이상 겁먹지 마십시오. 서두르지도 말고 한숨부터 쉬지도 말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미소를 지은 채 뒤꿈치를 들어 올려 10초만 시작해 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에 혈관 속에서는 정체돼 있던 당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몸은 아직 회복할 수 있다는 신호를 다시 보내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 작은 실천으로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그 기쁜 변화를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이곳에 돌아와 고맙습니다 교수님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이 길을 함께 걷는 가장 큰 힘입니다. 약값을 영혼에 가깝게 만드는 선택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이 영상을 좋아요로 남기고 같은 걱정을 하는 또래 친구에게 조용히 공유하는 행동에서 시작되며 댓글에 나이와 사는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기억하고 더 정확히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이미 늦은 시간이 아니라 몸이 다시 응답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선이며 저는 그 길에서 끝까지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김지훈 교수였습니다. 다음 건강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면책 및 안전 고지를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안주는 솔레우스 푸시업과 힐드롭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생활습관 개선 방법이지만 의사의 진단, 처방, 약물 치료를 대체하는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교육과 자기관리 목적이며 개인의 질병 상태, 연령,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결과와 안전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 또는 혈당 강화제를 사용 중인 분, 최근 저혈당을 경험한 분, 심부정맥 혈전증, 급성 심혈관 질환, 심한 골다공증이나 균형장애, 급성 관절 통증이나 다리 부종, 발적, 열감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중 어지럼, 흉통, 숨참, 다리 통증 악화가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의 평가를 받으셔야 하며 약물 조절이나 중단은 절대 스스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언제나 혈당 수치보다 여러분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이 방법은 치료의 보조수단으로 올바른 식사, 수면, 약물 관리와 함께 사용할 때 가장 큰 이익을 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